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가해자 문기동, 피해자 권인숙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 이선균 사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선균 사망 사건은 하고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한번 따져보죠 뭐. 관계가 수사기관 문제잖아요. 수사기관, 국가 권력 수사기관 문제 아닙니까? 법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죠?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문교동이죠. 부천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부천경찰서에 지금 부천시가 됐는데, 부천경찰서에 공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문귀동이죠. 문귀동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요거는 지금 근데 문귀동이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보시죠. 이 198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은 사건 진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간단하게, 그리고 신문 기사, 중앙일보가 꼼꼼하게 지금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신문 기사들, 그 당시에 신문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고,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어떠한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일자를 뽑아놓은 게 있던데, 여기 있다. 사건 일람표죠. 이거 표는 아니고 그 일자별로 해가지고서 있었던 날짜별로 정리가 좀 돼 있는 거니까, 요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 이게 30년이 넘은 얘기죠. 86년도니까 어휴, 38년 전 얘기예요. 38년 전 얘기. 지금 뭐 권인숙이 좀 있으면 70이 될 판이니까, 그 당시에 23살이었나? 22살이었나? 그럼 30, 50, 60, 60, 아니지? 30, 50, 그렇지. 60이지, 60. 86년 6월 4일 날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연행이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영장도 없어요. 무슨 영장이 있나. 끌고 가는 거지. 뭐 미란다 원칙 그런 거 없어요. 뭐 미란다는 뭐야 그게 먹는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공안 사건 빨갱이 잡는다 그래가지고 86년도면은 전두환이 그 끝물인데 전두환이가 아 이게 뭐 엄청나게 무서운 놈이라 이게 박정희 때만큼 무서운 놈이죠. 박정희보다 더 무서운 놈이야 이거. 박정희도 총질은 안 했어. 어? 박정희도 한 번도 총질을 못 했는데 총질을 해가지고 1000명 가까이 죽인 놈이니까 이 무서운 놈이죠 진짜. 그럼 광주에서 학살을 했는데 그게 뭐 몇백 명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백 몇십 명인가 뭐 이백 몇십 명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은 1980년 그 당시 벌써 이제 40년 44년이 된 얘긴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총 맞아 죽고 대검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만 학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 후로 수십 년을 도륙을 했는데 광주 쪽만 하더라도 완전히 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고문당해가지고 나중에 사망한 이런 피해자들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86년도 6월 4일 이 당시에는 일단은 국정원이 이렇게 안기부 국정원 이런 애들이 오는 거는 별개 문제고 일단 뭐 경찰서에 공안 담당들이 있으니까 공안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조폭 같은 조폭이죠. 그냥 조조폭력배들이지 그냥 경찰 신분이기만 하지 그게 동네 깡패 새끼들이지. 영장도 없이 와가지고서 다 뒤져요. 홀라당 다 뒤집니다. 홀라당 다 뒤져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진짜 거의 매달다시피 해서 승합차에다가 꾸겨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영장 같은 거 없다니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전두환이 때인데. 그렇게 해서 86년도 6월 4일 날 권인숙을 이제 끌고 갔는데 부천서로 끌고 갔죠. 그래서 6월 7일 날 영장을 쳐버린 거죠. 데려간 지 3일 만에 영장을 쳐버린 거예요. 구속영장을 쳐가지고서 집어넣어 버렸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꽃고물 하는 데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또 근래에 다룬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게 하지 못할 얘기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권인숙의 혐의라는 거는 이제 공사문서 위조예요. 및 동행사. 공문서 위조 행사. 사문서 위조 행사. 공문서는 뭡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 위조했다는 거죠. 위조한 거 맞아요. 이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위장 취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 공문서 아닙니까, 신분증? 그래서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데 지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지가 작성을 하는데 회사 거를 작성을 하는 거니까 회사에 사문서 또 위조. 그러니까 공사문서 위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력서는 지가 쓰는 건데 위조가 되나? 어쨌든 그 공사문서 위조 혐의를 해서 구속 영장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도 말할 것도 없고 판사들도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무슨 구속 정도가 아니고 끌고 갈 때 완전히 그냥 사람을 걸레짝을 만들어서 끌고 간다니까요. 그냥 뭐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니고. 예. 여자니까 들 맞았을지는 몰라도 남자애들은 그냥 뭐 남자들 여자들도 좁혀죠. 주무르고 좁혀고 뭐 별짓걸 다 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도 법원에서 검찰에서 그러한 그 범죄죠, 범죄.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 손 놓고 앉아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두환이 때하고 지금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법원에서 에? 짭새들 편 들지 피해자들 편 듭니까? 검찰에서 경찰들 편 들지 피해자 편 듭니까? 공권력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경찰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 편을 들지 피해자 편을 들지 않는다고. 편이랄 것도 없고 그냥 법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들을 면책을 시켜드리고 있다니까요. 법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무차별하게 공공연히.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군부 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요즘 아직 개화가 덜 된 걸까요? 개화가 됐다가 다시 퇴보를 하는 건지 개화가 덜 됐는지도 따지기 곤란할 정도로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6월 16일 날 인천지검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안 되겠다. 그러니까 10일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서 10일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6월 7일 날 구속 집행하고 6월 16일 날 인천지검 송치했으니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본인들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 10일을 꽉 채워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10일 동안 선고문이 자행된 거죠. 두 번에 걸쳐서 뭐 선고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고문하고 붙잡고 있었으면 그 붙잡고 있는 것도 선고문이야. 아시겠죠? 선고문을 하고서 붙잡고 있었으면 그 붙잡고 있는 것도 선고문이라고. 그러니까 10일 내내 선고문했다고 봐야 된다 얘기는. 자,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첫날 두들겨 팼어. 그래가지고서 뭐 10일을 데리고 있었다. 그럼 10일 동안도 두들겨 팬 거랑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감금해가지고 패고 감금해놨으면은 10일 동안 고통 준 건 마찬가지지.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는데 하나씩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6월 16일 날 인천지검으로 송치를 했죠. 6월 16일 날 인천지검으로 송치를 했는데 공사문서 위조로 조사를 한다 그래 놓고 사실은 반국가 행위 내지는 간첩 뭐 또 빨갱이 속된 말로 무슨 빨갱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서 잡아 적신 거고 배후 세력을 불어라. 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불어라. 그래가지고서 고문을 했는데 지금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판결문에 좀 있겠죠. 그 수사 기록에 다 있겠지만은 뭐 내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단히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그렇지는 않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 고문을 이제 선고문도 하고 선고문이 아닌 고문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는 일도 아닌데 일단은 두 번 선고문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첫날은 유치장에서 선고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이제 불도 켜지 않고 불 꺼놓고 나서 이제 선고문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있지. 거기 방이 있지 지금도 경찰서에는. 그리고 파출소에도 유치장이 있었죠. 파출소에도 유치장이 있어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은 시위한 사람들 잡아다가 파출소에다 갖다 놓고 때리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서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 때 섬나라 쪽발이들이 와가지고서 조선인들 족칠 때 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냥. 파출소에 철창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뭐 때리고 뭐 별짓 다 했죠. 거의 도살장 수준으로 운영을 했죠. 매달아 놓고 때리고 피 터지고 거기서 알아서 또 뭐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고 깨졌으면 뭐 발라놔야 되잖아. 그래도 상관이 없을 때예요. 그냥 에이 애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한 대 더 때리는 거지. 그래도 6월 16일까지 10일인데 이 10일 동안 이제 첫날은 두 번 그 성폭행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뭐 무릎을 꿇혀놓고 맨바닥에 무릎 꿇으라 그러고 뒤에다가 이제 무릎 뒤쪽에다가 나무를 끼워가지고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그거 관절 다 나가거든요. 뭐 줄이 트는 것도 아니고 줄이 트는 것도 그거 영화나 이런 데서 사극이나 이런 데서 진짜 뭐 코믹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줄이를 틀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줄이 튼다는 건 뭡니까? 무릎 쪽을 묶잖아요. 그죠? 무릎하고 종아리를 끈으로 묶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줄이를 트는 건데 줄이를 틀 때는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허벅지에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무릎을 묶으면. 그리고 하나는 정갱이 쪽이에요. 정강이 쪽으로 해가지고 종아리를 저 발목을 묶으면 종아리 쪽이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허벅지를 보통 이제 줄이 트는 걸로 이렇게도 알고 계신데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줄이 트는 게 그게 종아리 묶고 나서 줄이 틀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 줄이 틀 때 꼭 다리를 갖다가 뭐 종아리를 쪽을 풀어놓고 나서 줄을 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허벅지 뼈가 부서지는 겁니다. 원래 줄이 트는 게. 그거는 다른 고문에 비해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사극 같은데 이런 데서 흉내를 내니까 원래 묶는 거예요. 무릎을 묶어가지고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가 부러지잖아요. 골절되고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거 이거 원래 살벌한 거예요. 줄이 트는 거. 종아리에다 집어넣고 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튼다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 문기동이 이 새끼가 그 무릎 뒤쪽에다가 나무 막대기 집어넣고서는 꿀 앉으라 그런 거야. 권혜숙이한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고서 허벅지를 밟는 거죠. 밟았다고 그래요, 허벅지를. 뭐 닭발찍기부터 뭐 다 있었으니까. 광주에서는 뭐 그때 사진을 봤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진을 이제 천주교 쪽에서 사진 찍어가지고서 비밀리에 그 알리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는 사진을 봤는데, 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살벌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살벌해요, 진짜. 시신들 상태도 그런 기록이 다 있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문을 하고 선고문을 좀 심하게 했죠. 지금까지 그 신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했어요. 그 했는데 문기동이가 이 짓을 할 때 문제는 거기 계장, 그 당시 계장이죠, 지금 팀장이네. 계장하고 과장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그 계장이라는 놈은 하던 대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녹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권인숙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물론 증거는 없다고요. 근데 그 수긍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경찰에서 대공업무 본다 그래가지고서 공안 어쩌고 해가지고서 데리고 들어오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했고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이 뭐 그렇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에? 그렇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뭐 볼 수 없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문기동 이 새끼하고 그 어? 그 직원 애들이 커피를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다방에다 커피 시켜 먹어가지고서 커피 배달원들이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터져 있고 그런 데인데 그 설렁탕도 시켜 먹고 밥도 시켜 먹고 다 그러는 건데 그게, 예? 문기동이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당연히 알고 한 짓이지. 그 계장하고 다른 그 개원들도 반장도 있었을 거고 반원들 개원들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라 그러고 했다는 것은 선거문을 하라고, 응? 대놓고 찍어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선거문 한 게 인정된 이상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되는 거지 그게. 권인숙이가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모를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자, 그러면 이성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 봅시다. 이성균 그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희중이가 인천청장 김희중이가, 예? 경목과 애가 그거 보고서 사진 찍어서 빼돌리고 그런 거를 몰랐겠냐고. 앞서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몰라? 어? 작년 10월 18일 날 보고 받았는데 19일 날 지역신문에 나가버렸으면은 그걸 어떻게 몰라요? 윤희중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가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 나가버렸는데.
민간인들은 알 수도 없는 내용을. 그리고 19일 날은 이성균이에 대해서는 아예 뭐 얘기도 없었을 때예요. 어? 경찰에서도 뭐 입도 뻥끗 안 할 때인데. 근데 그게 무슨 연예인 무슨 LC 어쩌고 이래서 나갔었다 그러면은 어? 김희중 이거 어떻게 모르냐고. 지가 보고받은 게 바로 나갔는데.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걸 아니라고 것처럼 떠들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탁 하고 추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요즘. 에? 나는 김유중이 체포해야 될 것 같아. 저거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김강호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민기적 하다가 에?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김강호가 어떻게 책임이 없냐고. 경찰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김희중이가 어떻게 모르냐고. 어? 문기동이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또 뒤에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어? 점검을 하는 거를 왜 모르냐고. 모를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문기동이가 어? 그 피해자 몸에다가 사정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 이거는 권인숙 본인도 그, 그 민주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진술했고 본인도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 거를 동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공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때요? 80년대에 유전자 기술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어? 채취가 되잖아 그게. 정액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권혜숙이가 그렇게 피해를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어? 그 당시에 경찰이 아무리 무식해도 어? 정액 검출된다는 걸 몰라요? 보존이라도 해뒀어야지. 몸에다 뿌리고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알고 있었단 얘기잖아. 본인들이 어? 성검은 사실을 갖다가 몰랐다거나 어? 그런 성검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랬으면 미친 듯이 그걸 갖다 뒤져가지고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겠지. 근데 손을 안 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폭행이 성검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DNA나 뭐 이런 거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채취를 해서 가지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 봅시다. 증거 숨기고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리고 고문, 그 성고문이 아니더라도 고문한 건 맞잖아. 허벅지 멍들고 막 그렇게 돼 있었을 텐데. 그거는 뭐 권혜숙 본인이 막 콘크리트에다가 막 허벅지를 어제 막 응? 허벅지를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면? 응? 아니 여자를 그 남자보다는 살이 연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면 무릎 뒤쪽에다가 나무봉 끼우고 꿇어 앉으라 그러면 그 어떻게 꿇어 앉냐고. 무릎부터 완전히 절단이 나는 건데 그거. 그 허벅지를 밟았다는데 그 자국이 딱 보면은 모르냐고. 그걸 어떻게 몰라. 여경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경이 왜 없어. 그렇죠? 그러면 고문한 거는 또 숨긴 거잖아. 묵살하고 도리어 조직적으로 고문한 거잖아. 그죠? 경찰관에 그래서 6명을 갖다가 독직동 폭행 혐의로 해가지고 권혜숙 변호인단이 고발을 했다는 거죠. 인천지검에다가 7월 5일 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7월 3일 날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이니까 잘 보세요 한번. 같이 보면 되니까. 우리 판사님들도 잘 보세요 한번. 요즘 근엄 떨면서 범죄 저지르는 판사님들 한번 잘 보세요. 6월 16일 날 인천지검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은 검찰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죠. 원래 10일인데 한 번 연장 가능하니까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6일 날 인천지검으로 송치됐으니까 20일이면은 저것도 딱 20일 꽉 채워가지고 했구만. 7월 3일이면 20일 딱 다 채운 거잖아요, 저거. 그죠? 6월 16일이니까 10일 후면 26일, 또 10일 후면 7월 3일. 그러네. 한 달을 갖다 꽉 채웠구만. 부천경찰서에서 10일 꽉 채우고, 인천재급에서 20일 꽉 채우고, 그러고서 7월 3일 날 구속기소를 한 거죠. 자, 지금 6월 4일 날 체포돼가지고 7월 3일 날 구속기소 될 때까지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거 세 줄 불러드리면서 설명하는데도 이 한 달 동안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근데 7월 3일 날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했는데, 같은 날 권인숙이 문기동 일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단 말이지. 이게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 이거지. 같은 날. 근데 이 당시에 권인숙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권인숙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예. 그 권인숙의 그 가족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공무원이에요. 아버지가. 대단한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권인숙이 주변에 누구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운동 한다는 사람들도 뭐 여럿이 다 연락도 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소도 하고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물론 한 달 동안 완전히 조리돌림을 당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기가 만료되는 날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는 그 날 바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고소를 할 수가 없지. 그 전에 어떻게 고소를 하나? 그 전에 고소를 어떻게 해? 고문 당하고 어?
묶여져가지고 맨날 가서 조사받고 있고, 조사받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학대를 당하는 거지. 꽁꽁 묶여가지고. 검찰에서 20일 데리고 있으면서, 어? 뭐 한두 번 불렀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왜냐면 권현숙이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배후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거짓말 했겠지. 그 당시에 뭐 쟤도 아닌 걸 가지고 죄라고 했었으니까. 권현숙이가 뭐 주변에 동료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배신되는 거고, 도리어 그게 범죄지. 죄 없는 사람들 죄 있다고 해서 불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20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지경이니까 7월 3일날 딱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어? 어. 그러면 인천 인천경찰청장 김희중이, 응? 김희중이는 뭐라 그랬냐고. 뭐? 적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경무과 직원이 니한테 보고한 걸 갖다, 어? 보고서를 캡처를 떠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래서 신문 방송에 미친 듯이 쏟아져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고 그게 규칙이고 그게 절차냐? 이거 체포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 검찰은 너무 바쁜가 요즘? 근데 검사들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찍어가지고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묵살하고 경찰들하고 뽀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갖다가 내려보내줘요. 지들이 할 수 있는 건데도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지. 아, 요즘 우리가 이거 수사 안 하고 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경찰에서 원래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경찰에서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들어가지고 서류 조작하고 이래서, 응? 혐의 있는 거를 혐의 없다고 그래서 처분을 하면 검찰에서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유명하죠, 제주지검에 있는 애들. 유명해요, 제주지검. 지방은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검사들하고 경찰들하고 밥 좀 처먹으러, 술밥 좀 처먹으러 다니지 말고 좀. 기관협조, 기관협의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매일 술 처먹고 밥 처먹고 돌아다니기. 잘못하면 피의자들하고 서로 간에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검사를 수사를 하려면 못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지? 검사들이 경찰 수사하려면 못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지? 근데 매일 그렇게 술밥 처먹고 다니면 피의자들하고 술밥 처먹고 다니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그 우라질러 뭐 기관협의. 판사들도 그래, 판사들도. 지금 서울도 그렇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겸직하는 게 많아요. 공적인 업무에 겸직을 하는 게 꽤 있다고. 그것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또 국가사무 관련해가지고서 판사들이 겸직하는 게 있다고요. 재판 업무를 보면서 겸직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니면 법원 소속이면서 뭐 그 지자체하고 국가사무를 관련돼서, 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기 또 술밥 처먹는 거야, 거기도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응? 정부 돈 가지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어? 안 하면은 무슨 뒤지는 귀신이 붙었나. 그 지랄들을 하니까 서로 간에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요즘 판사들도 적당히 좀 하지. 무슨 뭐 협회 무슨 뭐 학회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아휴 양심이 없는 거야.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 7월 3일 날 권인숙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응? 아까 얘기하던 거 이어가야 되네. 근데 그 다음 날 7월 4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4일 날 86년 7월 4일 날 문기동이가 권인숙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맞고소를 한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응?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맞고소를 했다고. 지가 저 말만 성추행이지. 응? 강간하고 거의 맘먹는 정도의 짓을 했어요. 예? 쌍놈 새끼가. 죄목만 강제추행이지. 강간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고. 응?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들이 그 저 법정 이제 그 문기동이 구속공판 908 받을 때 그때 가위를 가지고 가서 가위를 저 잘라버려야 된다고. 근데 권인숙이 고소하고 난 다음에 단 하루 만에 예? 문기동이가 인천지검에 맞고소를 했다니까. 명예훼손. 명예훼손 뭐겠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겠지. 왜? 신문 방송에다 또 떠버렸다 이거지. 어? 기자들한테 떠버리고 주변에 떠버렸다 이거지. 어? 유포했다 이거지.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럼 이 새끼는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무고죠, 무고. 무고잖아. 지가 그 짓을 해놓고 그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했다 그랬다고. 제주 항문 강간 납치 카메라 등용 촬영.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거 했다가 무고지 뭐. 그러잖아요. 예? 단 하루 만에. 그리고 저 문기동이도 저거 만만한 새끼가 아니에요 저거. 살벌한 놈들 저거. 끝까지 살벌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권인숙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화 뭐 이리 민주단체 뭐 이리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구속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이미 꾸려져 있었던 거죠. 변호인단에서 열받으니까 강제추행에다 더해서 독직폭행 혐의로 해서 인천지검에다 또 고발해버린 거죠. 변호인단에서. 변호인단이 고발해버린 거지. 변호인단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기동이가 권인숙이를 무고 혐의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하루씩 이 짓을 한 거예요. 이유 서로 3일날 4일날 5일날 고소 맞고소 또 재고소 고소 맞고소 또 재고소 또 역고소 그런데 7월 16일 날 그러니까 16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11일 지난 거죠. 11일.
7월 16일 날 검찰에서 성적 모욕 행위는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김희중이 나와. 대조를 해야지, 대조를. 김희중이가 이선균이 사망한 게 12월 27일인가 그랬었죠. 이틀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후 12월 27일 날인가 사망했는데, 김희중이가 그 즉시 그 다음 날인가 뭐 다다음 날인가 돼가지고 김희중이가 기자회견한 거죠. 구체적 물증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 및 규칙에 따라 수사했다 이러고, 뭐 문기동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치안 정감식이라 되는 놈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어? 좀 따져보든가 하지. 어? 문기도 이동이가 38년 전에 했었던 일을 똑같이 그 짓을 한 것 같아 있는 거죠. 일테면. 구체적 물증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네가 보고받은 서류를 복사를 해가지고서 뿌렸냐? 10월 달에 이미? 근데 어떻게 김희중이는 조사를 안 받나? 청장실도 압색을 해야지요. 제주경찰청 어디를 압색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장실 압색하고 김희중이 휴대전화도 따야지. 이거 원래 검찰에서 하던 건데 이런 거는. 휴대전화 먹통 만들었어? 답답하다. 아휴. 그럼 다시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모든 건 다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30년 전이고 40년 전이고 유사한 것들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이제 86년도 7월 16일이면은 7월 5일 날 권인숙 변호인단에서 독촉폭행 고발을 하고 나서 불과 11일 만에 검찰에서 성적 모욕 행위는 없었다. 성고문이라고 안 했죠. 성적인 모욕 행위도 없었다는 거죠. 자,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지 않았으니까 강제추행이나 이런 성적인 그런 건 아예 없었다 이제. 성적 모욕 행위는 없었다. 그게 뭐예요? 말장난이죠. 아니 소중이를 덜렁덜렁 했으면은 그렇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적 모욕이 되나? 그게 어떻게 유사강간도 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는 그 당시엔 유사강간이 있었는데 왜 강제추행으로 했지? 유사강간으로 안 하고 86년도에 유사강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는. 근데 검찰에서 고소장 들어간 지 13일 만에 고발장 들어간 지 11일 만에 성적 모욕 행위가 없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 검사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입니까? 그 당시에 많이 알면서 그 똑똑한 검사들이 저런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전두환이가 보도 지침을 줬다는 거죠. 요렇게 보도를 해. 검찰에다가는 요렇게 발표를 해.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신문 방송에서는 보도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보도를 해.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뭐가 다르냐고. 똑같아. 지금 보세요. 아니 이선균이는 이선균이라고 그 지랄을 하고 까발릴 거 다 까발려고 그 짓거리를 하던 새끼들이 왜 인천경찰청에 경무과에 근무하는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줍니까? 공무원은 특혜예요? 이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 지금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없으면 진짜 없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말 내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지금 그 온라인에서 또 각 신문사에서 86년 이 당시에 기사까지 웬만한 건 다 뒤져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기사는 신문사나 이런 데서 그 당시에 기사를 다 전자화 해가지고서 보존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데는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다 뒤져봤는데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신문에서 봤는데 뭐냐 이거 이 귀동이가 이 문귀동이가 얘가 그 당시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된 게 이거 나중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얼굴 까고 이런 거 나중 얘기라고 이거. 예? 예. 원래는 처음에 이 문기동이 이거 얘 그 인적사항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거 숨기려고 경찰에서 개쇼를 했습니다. 정권차 안에서 아주 개쇼를 했어요.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흔히 봉고차라 그랬지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경찰을 10명인가 해가지고 그 모자까지 다 씌웠어 똑같이. 그 저 뭐 눈밭 그 전투 눈에서 군 전투원들이 입는 것처럼 허연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까지 다 씌운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 후드라 그래 후드티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그 모자까지 해가지고서 모자가 달려있는 그런 그 점퍼 있잖아요.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10명인가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뭐 펭귄들처럼 그렇게 쭉 해가지고서 이동을 시키면서 이 문기동이의 인적사항을 노출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어디 갔는지. 그런 역사를 숨기기 급급한 거죠. 그게 어떻게 안 보이냐고. 내가 봤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막 분개를 했죠. 저도 그 당시에 진짜 개쌍욕이 나오더라고.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똑똑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개쌍욕이 나오더라고 진짜.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주변에 그 형들 어른들이 정말 막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진짜 쌍욕들 하고 그래 진짜. 경찰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고. 응? 개쌍욕을 하고 막 그랬죠 막. 그러고서 이제 그 벽돌 들고 나가는 거지. 종로 가투 나가는 거죠. 어? 86년도 뭐 한참 가투 있을 때죠. 그래가지고서 6.29 선언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천서 성금문 사건 이거가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갖다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죠. 그 당시에 경찰하고 검찰에서 또 심지어 법원에서 정권에서 이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 얼마나 쓰레기 짓을 했는지 그 짓거리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이 새끼가 그런 혐의가 있었고 그렇게까지 됐고 구속영장까지 나오고 했으면은 어? 그거 뭐 실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랄까지 해가면서 숨기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냐. 상판을 한번 보자. 전 국민이 난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 새끼 구속 기소된 거 아니에요. 구속 기소 돼가지고서 공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경찰 뭐 10명씩 해가지고 똑같이 옷 입혀가지고서 고개 푹 숙이라 그러고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 기자들도 못 보는 거지. 못 봤다 그러고지 그런 거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방문을 해야 되나? 조영래 변호사. 이거 뭐 그랑블루라는 사람이 이건 뭐 이걸 캡처 따가지고 올려놨는데 조영래 변호사 누군지 몰라 나 몰라 저런 사람. 꼬꼬무라는 그 방송 화면 캡처를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지랄했다는 거죠. 이 타자기 보세요. 타자기 이거 탁탁탁탁 치죠 이거 먹줄 내가지고 뒤에다가 이거 많이 썼다 옛날에. 왼쪽에 보이잖아요 타자기. 이거 탁탁탁탁탁탁 먹줄 돌리고 뒤에 먹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죠. 탁탁탁탁 쳐가지고 여기서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이 조사실이라는 데서. 이 새끼가 하여간 곤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밟고 뒤쪽에다 그 다리 뒤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던데 곤봉을 관절이 다 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아니구나 조영래 변호사 이거 같은데 오른쪽에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71년도에 어휴 지금 조영래 변호사가 살아있나? 조영래 변호사 이게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데 머리가 좋았나 봐요. 머리 좋은 거랑 상관없지. 시험 공부 열심히 했겠지. 성금은 이거 꼬꼬무 캡처 따서 이렇게 나왔는데 꼬꼬무라는 데서 그 꼬꼬무 여기서도 그 사진이 없어요. 그게 그 승합자 내가 그 사진 찾으려고 얼마 전부터 한참 노력을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김중희도 이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얘 지금 김중희 이러고 다니고 치안점검이 뭐 어떡하라고. 책임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불법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치안점검은 불법을 안 하나? 응? 뭐 사람 하나 죽고 그러는 거는 치안점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하기는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도 무슨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습니까 지금. 원래는 대가를 잘라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사건 좀 이상하죠. 이성균 사망 사건 관련돼서 공무상 비밀 누설 어쩌고 떠드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뿐입니까? 에? 법 위반이 그거밖에 없어요? 검찰에서도 저런 건 손을 대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에?
지금이 무슨 1980년대 전두환의 시절입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 손배 청구 들어가든가 국가 손배 청구 들어가든가 그럼 안 해주잖아요. 어디서 잡쓰레기 같은 변호사들 그런 것들 기어들어와가지고서 걔네들하고 눈을 찌긋찌긋 하면서 어? 뽀뽀를 하고 있냐, 이 판사들이. 더럽게. 그 경위가 뭘, 에휴. 옳다구나 하고 그냥 걔를 잡아들이는 거지. 그거를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놈아 구속영장이나 받고 앉아있고. 근데 그 저 경찰청에 있는 애들 그래요 다. 싸가지 엄청나게 없어요. 뭐 경찰청장 말할 것도 없고 그 지방청장들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경무 기획 쪽에 있는 애들이 싸가지가 엄청나게 없어요. 경무 기획 쪽에 있는 애들이. 그 이제 변호사 출신들도 있거든요. 변호사 출신 애들 보통 경무 기획 쪽에 많이 갖다 놓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송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수사 쪽에도 있지만은 경무 쪽이나 그쪽에도 변호사를 포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경이라는 놈이 변호사 자격증 있는 놈인지 아닌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수사를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는 그 뭐 버릇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불법을 한다니까. 그건 싹수가 노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원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완전 불법 조직이에요. 뭐 마피아 조직이에요 그거. 응? 근데 지금 서울행정법은 제2행정부인가? 근데 얘기한다 그러다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어? 기존 판결 뒤집어 놓고 응? 광주 고등법원 제주지부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요번에 응? 신청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삽질을 하고 안 되겠더라고. 삽질을 판사라는 것들이 참 어이가 없어서 민간인들은 그렇게 만만한가 봐. 그리고 그 이 짭새 조직에서 뭐 엄청나게 막 로비랄지 어떤 무슨 뭐 압박이랄지 이런 것도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판결을 그런 식으로 하나?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나? 뒤탈이 날 수밖에 없도록 결정을 내리고 장난질을 하던데. 아니 판사들이 그렇게 뭐 어? 불법 부당을 주장하는 경찰들 무서워서 그쪽 사정 봐주고 어떻게 재판 업무를 봅니까?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7월 16일 날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개쇼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기동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죠. 3일 있다가 7월 19일 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야 오늘 사형 선고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사형 집행하고 그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유족들한테 시신도 인도 안 해주고 갔다가 안매장하고 그런 새끼들인데 뭐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 짓거리를 했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했고 에,
김영삼 정권에서도 했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놓고 더 지랄을 했죠. 무고사범들을 전국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어? 성폭 무고 사건을 양성화하고, 응? 어디서 나라 꼬라지를, 이게 거짓말 범죄 사기꾼들이 창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끝물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권인숙이도 보면은 참 만감이 교차하는 얘기죠. 지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응? 공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당해서 38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피해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가 나 60대에서 국회의원 되고, 응? 그러면서 권인숙이 본인이 무고사범들 공권력이 사건 조작하고 지랄하는 것들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거 공무원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얼마나 참 고골할 노릇이냐고요. 응? 어떻게 무슨 뭐 성폭 사건 고소장이 먼저 들어오면은 무고 사건을 안 하고 기다리고 증거를 없애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를 합법이라고 주둥이를 닫고 있습니까? 권인숙 씨. 그건 양심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에? 그 찢어진 양심이에요, 그런 거는. 권인숙 씨.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짓거리에 찬동한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는 어? 신문 방송에 뭐 꼬꼬문지 뭔지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뭐라고, 어? 취재용하고 뭐라고 하고 그럽니까? 본인이 이제는 가해자 입장이 돼 있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 강간했다고 무고지를 하고, 지가 뚫겨 패고 지랄하고 연병을 해놓고, 어? 지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삽질하고, 응? 그거를 잡아다 놓고 젊은 애를, 걔가 도리어 따귀를 100대를 맞았는데, 어? 여자애를 갖다 뭐 강제로 뭘 했다고 이래가지고, 어? 구속영장 쳐가지고서 깜빵에 보내놓고, 어? 본 적도 없는 애를 갖다가, 응?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애를 갖다가, 어? 집에까지 침입을 해서 뭐 강간했네 어쩌네, 어? 곡성 비대면 강간 조작 사건 이런 거, 어? 조장하고 지랄을 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처벌한 적도 없고, 국가배상 청구는 왜 안 받아주는데? 예? 곡성 비대면 사건 그거 국가배상 청구한 거 기각했잖아요. 86년도에 이 부천산 성범죄 사건하고 뭐가 다르냐고. 오히려 그때가, 어?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똑바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그때가,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응? 어떤 짓거리들이 하고 있나. 그래서 이때 보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죠. 7월 19일 날.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검찰에서, 문기동이 기소유예.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검찰에서. 뭐 변호사 새끼들, 무슨 짭새 새끼들 이런 것들, 변짭, 어? 이런 것들이 뭐 명백히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혐의 없음 처분이에요. 다 혐의 없음이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민간인들은 기소유예로 갑니다. 네. 민간인도 죄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걸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고소 들어오고 또 고소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기소유예도 유죄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선배 청구를 하든 뭐라도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지를 터놓으면서 어? 재고소라든가 뭐 재정 신청이나 다른 거 이런 거 기소유예를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곤란해요. 기소유예도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면피해서 빠져나가는 거지. 검찰에서. 그럼 사건 조작하는 거죠.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기소유예를 할 사건이 아닌데 기소유예를 하는 거는 사건 조작이란 말이고. 근데 사건 조작으로 취급을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거죠. 응? 문기동이 어떻게 기소유예입니까? 응? 이선균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서 피의사실 공표하고 이제 온갖 짓거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지 공무상 비밀누설부터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갖다가 뭐 사진 찍어서 돌렸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떻게 경위 걔 하나가 얘 잘못이고 거기 하나의 문제냐고 지금 이게 에? 말이 됩니까 그게? 에?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될 수는 없잖아 이게. 똑같다니까. 36년 전하고 38년 전하고 똑같아.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이 꼴을 보려고 수사권 조정하고 있습니까? 7월 29일 날 86년 민추협 신민당은 김영삼이 인권 변호사 36명으로 변호인단 재구성을 했다는 거죠. 36명으로. 민변이 저 당시 있었나? 민추협이지 민추협. 민주화 추진협의회. 아 오래된 얘기다. 민추협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모르겠지. 민주화 추진협의회 기억나십니까? 양김시대 때 민추협하고 신민당. 인권 변호사 36명으로 변호인단을 재구성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저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성균 측에서 이성균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어려워요. 돈이 많이 나가던 사람은 많이 나가던 사람대로 어렵고, 돈이 없어서 조금 쓰던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 쳐도, 지금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일상적인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이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 요구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고 이성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공권력으로부터. 특히 수사기관, 법원으로부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독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많은 사실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죽습니다. 진짜 이거. 그래서 나중에 변호인단이 166명이 됐지. 9월 1일 86년 9월 1일 날 권인숙과 166명의 변호인단이 인천지검에 재정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지금은 재정신청은 모든 사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재정신청은 그 독직 사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뭐 뚫겨 패버렸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사건들 특정한 몇 가지만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형사법상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고문도 있었고, 그죠? 고문에 선고문 뭐 이런 것까지 있고 그러니까는 재정 신청 대상이었기 때문에 9월 1일 날 변호사가 166명. 저 당시엔 변호사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저 당시에는. 지금 변호사 3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저 당시에 변호사가 몇천 명 안 됐지. 166명이면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9월 4일 날 3일 만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인천지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유 없다. 기각. 재정 신청을 기각하면 수사 기록을 돌려줘야 됩니다. 서울 고검에다가 줘버린 거죠. 재정 기각. 저런 사건을. 앞으로 법원에서 재정 신청서 한 100건은 받을 거예요. 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행정재판부가 아니지. 고등법원 행정재판부가 아니지. 그거 좀 잘 하다가 왜 예. 그 대법원으로 넘어간 신청사건 그거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면은 고법 제주지부에서 한 거 그거 위법하고 내용 맞지도 않는 거를 그거를 고법에서 받아주겠냐고 그거를 저 대법원에서 받아주겠냐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받아주면 대법원에서 또 책임져야지. 이 당시에 보세요. 서울고검에서 3일 만에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이 지금 많은 시간 지연되고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건이 그렇게 많고 사건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처럼 뭐 3일 만에 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꼼꼼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판사들을 더 뽑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대로 해서 사실대로 기초해서 지우고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그러면은 사건은 줄어든다고 지금 계속 그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응? 재판도 잘 간소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두고 앉아 있고 판사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서 판결을 갖다가 담아보려고 앉아 있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요. 똥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법원에서. 10월 13일 날 재판 그 권인숙이는 기소를 했죠. 권인숙이가는 기소돼가지고서 1년 6개월이니까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 구형을 갖다가 뭐 5년인가 10년인가 5년인가 뭘 봐서 엄청나게 했어요. 아 3년 구형했구나 3년. 아니 무슨 그 징역 3년씩이나 될 일입니까 그게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가. 공문서도 뭐 지신분증 위조한 건데 그게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게. 빨갱이라고 그런 거네 빨갱이라고. 그리고 이제 9월 30일 날 서울 고검에서 재정 기각을 하니까 대법원으로 갔죠. 대법원에서 10월 29일 날 재정 또 기각된 거죠. 대법원 가는 것 같은데 기각.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때 왜 이랬냐면은 이 성폭 관련된 거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증거가 있어도 없다. 이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손쉬우니까 이 짓을 했던 건데 변호사가 100몇십 명 이렇게 붙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는 못 견딘 거죠. 이거. 못 당하는 거죠.
증거를 자꾸 들이대니까.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방에 커피 시켜 먹었는데 그 커피 배달했던 배달원도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나오는 거지. 다 터진 공간에 있었고 누가 그때 자리에 있었고 없었고. 그래서 이 문기동이가 떠드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입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뭐 변호사가 100몇십 명이 있고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고 어차피 머릿수 많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세에서 눌리지 않고서 밀어붙여가지고 가능했던 거지. 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100몇십 명씩 변호사들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건들 대부분은 조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부끄러운 줄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영원히 똥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부끄러운 줄 알면 또 자살하고 그러더라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너무 뻔한 그런 짓거리는 그런 불법이나 부당을 하지 말라고. 예.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짓을. 봅시다. 변태적 송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천 경찰서 문기동 형사를 처단하라. 여기에 좀 내용들이 꼼꼼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검토를 했고 민주화 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안 보이게 해야지. 이게 내용이 좀 보기가 좀 험해가지고 험한 게 뭐 피해자가 험하게 당한 거지 뭐. 그 피해 내역인데 좀 내용이 험해가지고 뭐 이건 좀 얘기 드리는데 86년도 7월 3일날 작성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장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야 살벌하다.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국민들한테도 반감도 사고 그러는 건데 민주통일 민중운 거부감 느껴진다. 인권위원회래요.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인권위원회 86년도 7월 3일날 작성한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이거 보시면은 8월 3일 7월 3일날 고발했구나. 이 내용 가지고 7월 3일 고소했고죠. 86년도 7월 3일날 권인숙이 문기동이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날 이거 발표를 한 거예요. 요거를 이게 전달 유인물로 만들어서 뿌린 거죠. 그래서 이게 86년도 7월 3일날 작성된 문서인데 이 문서를 배포를 했는데 만들어서 배포한 거죠. 요거를 민주화 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에서 기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벌써 오래된 문서니까 이 당시만 이뭐 이 문서들 민주화 운동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이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자료를 넘겨줬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에 생성된 거를. 근데 내용 보면은 좀 86년 당시에는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좀 가지치기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문서는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문기동이 어떤 짓을 했다고 지금 주장돼 있는지 단순히 무슨 뭐 접촉하고 그런 정도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새끼요 사건 문제가 많은 새끼들이에요. 문기동이 저거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면은 이제 1시간 23분 되었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누가 이 얘기를 들을까? 아무리 필요한 얘기라도. 자 봅시다. 이게 86년도 7월 5일 날 문기동이는 7월 4일 날 맞고소했죠. 여기 보면 7월 4일 날 맞고소를 했는데
7월 5일 날 기사로 나온 거예요. 성폭행 주장 근로자 수사 경관이 맞고서 그 당시의 기사를 이렇게 전자파일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86년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인천연합 문경장은 소장에서 지난달 7일 하오. 자, 참 옛날 그 문구들이 막 떠오른다. 지난달 7일 하오 7시 30분부터 조사 계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이모 형사의 입회하에 부천경찰서 조사계 2호실에서 권양의 위장 취업 배후 세력과 권양이 수배자인지의 여부만을 수사했으며 취조 때 성적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의장 취업이라니 의장 취업.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그 전에 기사들을 전부 다 타자를 친 거죠. 타자를 쳐서 전환한 거라고 이거. 참 대단하다.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타자를 쳐가지고서 전환을 했지.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지면 보기가 안 되는구나. 보존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기사 그 당시 신문 지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에선 보존하고 있을 텐데 여기 뭐 그래서 이제 맞고소를 하고 이지랄을 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6일날 7월 6일날 선고문을 했다.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을 특정을 해서 고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기동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2번 성추행 당했다는 6일, 첫 번째 날짜가 6일인데, 6일인데, 그날은 현충일이다, 이제. 현충일. 일이라서, 문기동이 지는 그 친구들하고 아침 9시쯤에 경기도 양주 장흥면 송추유원지에 놀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밤 10시쯤에 집으로 돌아와서 경찰서에 들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제주 서부경찰서 내가 이제 우리 과오가 있는 경찰 직원들도 대부분 이제 면책을 좀 해줄까 생각 중인데 수사기록 조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똑바로 봐주세요. 제주청에서는 봅시다. 이거 송추 언제 놀러 갔다고 그런 거잖아요. 6일날. 그러니까 네가 선고문 당했다는 성폭행 당했다는 그 6일날은 나는 경찰서에 있지도 않았어. 밤 10시쯤에 왔어 나는. 근데 내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너를 성폭행을 하냐? 선고문을 내가 어떻게 하냐? 경찰서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지랄을 한 거예요. 문기동이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문기동이가 이날 이거는 오래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고소를 해가지고, 아까 이거 사건 진행된 거 보면 거의 하루, 뭐 오전, 오후 때별로 그냥 사건이 진행돼 버려요. 그냥 6월 7일날 구속 집행, 이거 6월 4일날 데려가서 7일날 구속 집행하고 10일 동안 쫙쫙쫙 있었던 일이고 7월 3일날 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미 고소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문기동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어쩐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이 다 그 경찰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성추연지 놀러 갔었다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뭘 놀러 가? 성추연지 놀러 가긴 뭘 놀러 가? 누가 놀러 가? 커피 시켜 먹고 지랄을 하고 그러던 새끼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제주 서부경찰서 웬만하면 내 면책을 해주려고 해요. 경찰 직원들 대부분은.
내가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만 법원에서도 뭐 판사들도 뭐 대놓고 그냥 묻으려고 하니까 내가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경찰들은 면책을 해주려고 하지만 이거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기록 조작하고 그런 거는. 이선균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김희중이가 책임이 있어요. 이쯤 됐으면은 그거 어떻게 숨기나 그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장난질을 하기 전에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숨기나. 제주 서부경찰서도 못 숨겨요. 어떻게 숨길 건데.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제주 항문 조작당원 잔원들 일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제주 서부경찰서로 출석을 해서 제가 고소인 피해자 아닙니까? 고소인 피해자인 저한테 출석해서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출석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하.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각하.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한 거에 대해서 각하 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혐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근데 그리고 뭐 과장은 뭐 허위가 아니다. 쌍욕이 나가버리네. 그냥 장흥 유원지로 놀러 갔다고? 아니 다방에서 다방 커피 배달원들한테 커피 시켜 먹고서 거기서 노가리 까면서 성폭행하던 새끼가 무슨 성추 유원지를 놀러 갔냐고. 까면 다 나오는 건데. 이 당시에 CCTV도 없고 못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들이 힘이 있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제주 서부경찰서에 내려가서 담당 경찰애하고 같이 있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야 너 나랑 몇 번을 만났냐. 근데 그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원도 답답한 노릇이지. 그런 내용들 가지고 박광근 판사 따져보지도 않고 정신이 그냥 나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거. 그렇게 놓고 나서 경찰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뭐 공직에 봉직하면서 고생을 했고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 중에서. 망상병 환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처벌할 놈 누가 있나. 살아온 세월이 다 힘들지 그렇게 따지면. 다 고생했지. 그리고 뭐 자료 제출 아니 자료를 갖다가 3,800쪽 가까이 성 3,798쪽을 갖다 주고 천쪽 가까이는 별도로 주고 해가지고서 거의 4,000쪽 5,000쪽 가까이 줬는데 무슨 자료를 안 줘. 누가 안 줬다는 거야 도대체. 그 자료 다 빼돌리고 지랄을 해놓고 그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기동 경장 이놈도 그렇고 이 부천경찰서 당시에 그 서장 새끼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새끼들이죠 이거. 그리고 이게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장한테 다 보고가 되고 이 당시에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전두환이 새끼가 정말 나쁜 새끼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기동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이 새끼는 부인했죠. 이거는 이제 징역 5년 받았거든요. 문기동이 징역 5년 받고 5년을 꽉 채워서 나왔는데 5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도 끝까지 부인했어요.
애는. 다 드러났는데도. 왜 거짓말했어? 성추유원지를 누가 놀러 갔는데. 이 당시에 성추유원지는요, 불빛도 없는데요, 여기 성추유원지. 이 당시에 86년도 같으면은 진짜 뭐 공비 나올 만한 데야. 성추유원지가 말이 유원지지. 이 당시 같으면은. 그런 데를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이 새끼가 이거. 응? 48년 전에, 38년 전에, 어? 성추유원지 같으면은 일부러 그런 데를 찍어가지고서 놀러 갔다 친구들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한 놈도 가짜로 같이 놀러 갔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인서 써서 내가 요딴 짓거리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선균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요. 이 새끼들이요, 살인자들이에요. 직업 영화배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돌려. 그리고 응? 청장 보고용인데 전날 보고 받아놓고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면서 이성균이 완전히 그냥 한테 칼질을 하고 있는데 그 모른 척하고서 어? 매일 술 처먹고 밥 처먹고 고기 처먹고 겨 돌아다니던 김희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기 깜찍하게 요런 사진 올려놓고 그러고서 절차와 법에 따라서 뭘 하고 어떻게 해서 뭐 위반한 게 없다고? 이거 이거 어디까지 지금 이거 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맞고소를 하고. 근데 이 습성 가지고 있는 그 경찰 애들이 이런 그 불법 범죄 경찰들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얼마 안 됐죠.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찰이 그 피해자 고소연한테 300만 원 물어주라고 판결한 게 있어요, 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극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근데 고소장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죠. 그런 불법이 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소인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그 고소장 접수를 받으면서 그 경찰애가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이거 민사로 해야 된다고 이러고. 이게 고소장을 접수를 하라고 거기다 배치를 해놨더니, 그날 지가 고소장 그 담당이었나 보죠. 고소할 때 고소장 접수 받는 애들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사 담당하는 직원들을 번갈아 배치를 하는데, 상담실이라고 이렇게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고소장을 접수받으라 그랬더니, 상담해주고 고소장 접수받으라 그랬더니 재판한 거죠. 어? 이 정신 나간 놈이. 지가 판사야? 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재판은 판사에게, 경찰은 수사를. 몰라? 민사를 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다고 이래서 가라 그런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고소장 찢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금전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냥 계속 고소장 받아달라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그 경찰서 가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근데 이놈도 정말 나쁜 놈이죠. 그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지랄을 하고, 그리고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막 던지고 막 그랬다니까. 서류를, 접수 서류래나 뭐래나 서류 찢어버리고 지랄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피해 장애인이 얼마나 참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그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장애인이라고 우습게 봤지. 그래서 그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의 제기하고, 그리고 막 고소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 이 새끼가 막 고소를 한 거야. 그 짓을 한 경찰놈이. 지가 잘못한 거지. 고소장 받아주면 되지. 그리고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각하를 하거나 그러면 되지. 수사관 배정해가지고 각하를 하든가 따져주면 되는 거지. 지가 왜 거기서 재판을 하고 있냐고. 주제넘게.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지가 서류 찢어버리고 지랄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에서 그 지랄 해놓고 고소고발 당할 만하지. 도리어 지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인을 피해자를. 응? 또라이죠. 경찰 새끼가. 에휴, 미친놈이지.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그게 뭐, 지금 1년 됐나? 2년 됐나? 1, 2년밖에 안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 맨날 안 됐어요, 그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폐악질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지가 그 법과 규정을 위반을 해서 그 지랄을 해놓고, 지가 더 난리라고, 지가 고소를 하고, 무고죠, 무고. 지가 법을 위반해놓고, 지가 불법을 해놓고, 상대방이 가짜로 거짓말했다고 무고질까지 한 거예요. 무고로는 처벌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300만 원 주라 그런 거예요, 판사가.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 판사가 했던데, 남자 여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성 판사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고소장 무조건 받아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고소장 안 받아준다고 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소인 피해자한테 너무나 심하게 지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근데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몰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근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그런 일들이 몇 년 전,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38년 전에 문기동이가 했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 초반부터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도 겪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 다 해서 200건이 넘죠. 200건 가까이 될걸? 제가 피해 입은 거는 뭐 건별로 따지면은 뭐 10,000건 넘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하고 모욕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무고하고 모의청원하고 지랄들 한 게 10,000건이 넘으면 10,000건이 나한테 그 짓거리 한 게. 근데 그렇게 좀 참 대단히 지저분하고 분량이 많은 사건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공감을 하겠지만은 고 이선균에 대해서 이선균이 뭐 인내심이 부족해서 자살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견딜 수 있겠냐고. 응?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부당 불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그런 거를 용납하지 말아야지. 그런 부당 불법적인 상황이나 그런 행동을 조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짓을 가지고 속된 말로 땜빵을 하면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살맛이 납니까? 못 사는 겁니다. 살맛이 나야 살지.
그런 피해를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으면 이게 무슨 국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38년 전에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김민숙 씨한테도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어놓고 본인이 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짓을 했냐고. 어? 성폭행 피해를 어? 입은 피해자를 구제를 안 해주는 거, 나 그런 성폭행 피해가 있지도 않았는데 있었다고 사건을 조작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권인숙 씨. 좀 지저분하게 좀 살지 맙시다. 그, 에? 그러니까 꼰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 성을 도구로 해가지고서, 어? 국가 전복을 꾀하고, 빨갱이 짓을 한다. 이런 조롱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표리부동하냐고. 어? 문재인 정권에서 사건 조작하는 건 괜찮고, 그거는 죄도 아니고, 그건 다 진실이고, 전두환 정권에서 한 것만, 어? 사건 조작한 것만 잘못됐습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거는 피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 본인이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은 거는, 그런 일이 없는 거고, 피해가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민주를 뭐 어쩌고 떠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표리부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식은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지난 역사는, 과거는, 진실은 별도로 또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1, 2, 3, 4, 5, 6, 7, 8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혜. 진실.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과 본인 가족들도 곧 피해자가 되고, 국가 사회가 망가지면 본인들도 피해를 입고 본인들도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암흑시대입니다. 진실은 없고 거짓이 판을 치고, 종잡을 수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그런 세상은 빨리 좀 정리하고 분명한 구심점을 가지고 진실에 기초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